자, 이 두 번째 들어갈 것은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인데, 합성함수의 성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F합성 G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G합성 F하고 다르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현재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 현재 이 얘기는 무조건 다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해석을 할 때는 F합성 G와 G합성 F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F합성 G하고 G합성 F가 같을 수도 있어요. 또는 현재 F합성 G하고 G합성 F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쉽게 말하면 9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뭘 낼까? 바로 얘를 한번 출제해보자 라고 시험에 낼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낼 때는 이런 경우가 언제냐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만 보고서 이건 항상 불일치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점을 꼭 설명해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방금 전 영상에서 봤듯이 요거 되는 거는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하지 않을게. 하지만 요거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fx는 3x야. gx는 결국에 간단하게 현재 x 플러스 a라고 하자. 그때 문제 주는 것은 f합성 g하고 g합성 f가 같을 때 a 값이 뭐야? 이렇게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희소가치성이 있는 예를 질문할 거란 얘기지. 그러면 F합성 G는 뭐야 돼? F합성 GX. 여기는 G합성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 첫 번째는 G를 F에 넣어주세요 했으니까 3에 현재 여기는 GX다. 3GX다. 이게 설명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FX를 넣었으니까 FX를 G에 넣었으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FX 플러스 A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해서 GX가 뭐였지? 그럼 X 플러스 A. 이게 X 플러스 A구나. 그럼 FX가 누구야? 3X.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3X 플러스 3A하고 3X 플러스 A하고 항상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결국 3A가 A랑 같아야 되고 만약 A가 0이라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합성 G하고 G합성 F가 같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의 이그젬플이고 여러분도 갖고 계신 교재에 이 관련된 문제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해서 하나 익혀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이유는 나는 분명히 다르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게 왜 같아? 이렇게 되면서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법칙인데 현재 교환법칙이 아니고 결합법칙인데 앞에는 이제 교환법칙 설명이고 이건 결합법칙인데 F합성 G, 합성 H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F합성 G, 합성 H하고 이렇게 되는 거. 현재 이런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꼭 생각할 것은 뭐냐? 라고 질문한다면 결국 이거의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먼저 통과할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다시 말하면 F합성 G, 괄호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괄호 뒤에 하느냐 요 차이인데 그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함수의 배열만 순서를 어기지 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내용은 결국 뭐다? F 합성, G 합성,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론만 얘기하면 이것의 핵심은 뭐야? 라고 하면은 누구를 먼저 하든 상관없다. 가로를 먼저 하든 가로를 순서를 바꾸든 상관없어요. 함수의 배열만, 함수의 배열 순서만 지켜준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도 상관없다. 무엇을 먼저 정리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요것만 지켜주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괄호라는 건 누가 먼저야 상관없어. 그 대신에 F하고 G의 순서만 바꾸면 안 된다는 건 앞에 1번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말이 뭐야 하면은 F 합성, G 합성,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괄호를 어디서 먼저 하든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는 바로 역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역함수의 정의. 성립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항등함수에 대한 위력을 보여주마.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영어로 하면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I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확히 설명하면 이거 바로 y 콜 x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항등함수라는 건 x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함수라는 게 합성함수는 한 번을 거쳐올 때마다 아까 봤지만 1, 2, 3이 어디로? 알파, 베타, 감마로. 알파, 베타, 감마에서 어디로? A, B, C로. 값을 한 번 갈아탈 때마다 값의 내용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항등함수라는 건 나를 거쳐도 값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바로 항등함수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게 뭐야 라고 한다면 F 합성 I, I 합성 F는 바로 F다라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밍싱밍싱해요. 그냥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데 얘가 바로 역함수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으뜸 원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X가 현재 Y로 Y에서 Z로 가는 거야.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선생님, 만약에 F 합성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합성 I는 F냐?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설명해 주면 여기 간단하게 1, 2, 3이야. 근데 얘가 I를 먼저 통과해.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지? 1로 가는데 2는 어디로 가? 2로 가는데 3은 어디로 가? 3로 가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F를 통해서 얘가 A, B, C로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가 뭐야? 그러면 F는 바로 이 영역이 되는 거야. F는 바로 이 영역. 1, 2, 3이 어디로 간다? 1이 A, 2는 B, 3은 C로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했던 것이 바로 F 합성 I가 되는 거야. 그럼 F 합성 I는 결국 X가 뭐가 되지? 그러면 1, 2, 3. 그러면 Z는 뭐가 되지? 그러면 A, B, C.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1은 어디로 갔어? A로. 2는 어디로 갔어? B로. 3은 어디로 갔어? C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 합성 I라고 하는 이 함수와 지금 말하는 이 F 함수와 어때요? 모양이? 똑같지 않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역의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똑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항등함수만 거치면 뭐 한다? 똑같구나.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두 번째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I 합성 F는 F다. 이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I 합성 F는 F다. 즉, 맨 처음에 나는 X에서 Y로 가는데 F를 먼저 거쳐줘. 그러면 1, 2, 3이 어디로 가겠어? 그럼 바로 A, B, C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이 어디로 간다? A, B, C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F 함수.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요? 바로 Z로 갈 거야. 현재 I를 통과할 거야. 그래서 Z로 갈 거야. Z는 누구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 B, C인데 항등함수니까 A는 어디로 가겠어? 바로 A로. B는 B로. C는 C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항등함수니까. 그래 버리면 결국에는 합성함수 하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I 합성 F 함수는 뭐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X는 1, 2, 3. 여기 Z는 얼마 된다? A, B, C. 그러면 1은 어디로 갔지? A로. 2는 어디로 갔지? B로. 3은 어디로 갔지? C로. 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최종 완성품은 바로 얘가 될 거고 이 함수는 결국 어떻다? 얘랑 똑같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의 가장 큰 파괴력은 나를 거치는 순간 무의미하다. y는 x라는 함수 거치면 1은 1, 2는 2, 3은 3. 자기 자신의 값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합성을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아까 봤지만 교환 법칙, F 합성 G랑 G 합성 F는 항상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그 예를 보여준 게 여기예요. 어때요? F 합성 I랑 I 합성 F는 순서를 바꿔도 어때요? 같아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말했던 1번 F 합성 G랑 G 합성 F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불일치한다 뜻이 아니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해 주시고 일반적인 모든 함수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건 오히려 항상 같아지는 경우는 어떨 때일까? 라는 것에 관련된 질문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저기서 보였던 현재 항등함수는 이것이 되는 하나의 예를 보여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성질편 다뤄봤고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함수에 대한 대칭 성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